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프리마켓 기준으로 약 이렇게 2.33% 정도 빠지면서 계속해서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는 177달러에 이르렀고 머지않아 제가 잡아놓은 여기 164달러의 지지선까지도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의 주가의 이러한 움직임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기업이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는 미래의 실적을 미리 끌어와서 고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인데, 실적으로서 그 가치를 증명시키지 못한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때 31%가 지금은 19%가 된 것처럼 이렇게 가이던스의 재조정과 함께 주가는 하락하고요, 그에 따라서 고평가는 다시 적정 주가로 돌아가는 흐름을 밟게 됩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주구장창 올랐을 땐 당연하고 다시 이렇게 하락함에 따라서 제값을 받아나가는 과정이 당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고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항상 리스크 조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비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돈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계속해서 악재는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때 아웃퍼폼을 주었던 다이와의 분석가 네이선이 등급을 다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타겟 프라이스를 245달러에서 195달러로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다이아와가 등급을 낮춤에 따라서 바이는 22에서 21로 줄었고요. 홀드의 경우는 25에서 26으로 늘어나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바이 등급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이렇게 추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재의 경우는 인도가 테슬라를 덜 필요로 하고 오히려 하이브리드인 토요타를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내용을 읽어보니 전기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서 만드는 하이브리드의 수요가 높아진다는 내용이고요. 더구나 인도 내에서는 하이브리드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려고 함에 따라서 더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알게 된 악재는 SAP라는 회사가 이제 더 이상 테슬라 자동차를 자신들의 직원들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부분인데요. SAP뿐만이 아니라 허츠 또한 테슬라의 자동차를 더 이상 사지 않고 있고, 추가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유럽에서의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산업 자체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등록률은 독일에서만 12월 달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3개의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영되는 이유는 테슬라가 여전히 고평가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지금제 PE 멀티플은 이렇게 58.02배로 현재 연평균순이익 성장률 19.24% 대비해서 사실 많이 고평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여전히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지지선이 1차적으로 164달러에 잡혀있긴 합니다만 연평균 성장률이 이렇게 31%에서 여기 19.24%로 반토막이 남에 따라서 한때 그래도 174달러에서 151달러였던 적정 주가는 순식간에 이렇게 121달러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여전히 조심해서 지켜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만큼 대응 또한 수량을 보수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잡아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 현황을 보겠습니다. 테슬라에 있어서 안 좋은 소식 총 3개가 있었지만 모멘텀 관점에서는 그래도 테슬라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테슬라가 위치한 컨슈머 디스크레션 섹터가 드디어 여기 레깅에서 임프루빙 쪽으로 갔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 섹터는 테슬라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섹터로 여기 에너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임프루빙에서 이렇게 리딩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보잉이 위치한 여기 인더스트리 인덱스도 임프루빙으로 넘어왔고요. 디즈니가 위치한 여기 S&P 500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또한 가장 좋은 품면인 리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테크 섹터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제는 리딩 쪽에서 위크닝 쪽으로 넘어왔고요. 말 그대로 모멘텀이 점점 약해진다는 의미이므로 저라면 조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평가인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고평가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은 수량과 평단가를 잡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미 고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악재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악재 하나하나가 다 반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는 악재가 선반영된 이러한 저평가 기업들을 오히려 더 선호하고요.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약간의 호재만 나와도 아주 좋게 반응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우량주가 저평가이면서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기업 임원진들이 내부자 매수를 행하거나 혹시나 차트 관점에서 역 헤드앤숄더가 잡혀있는 등 장기적으로 걱정 없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분석을 드리고 있고요. 똑같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쭉 보시면은 투자 근거를 잡아나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제가 업데이트 드린 기업은 이미 제가 한번 선행 분석 드린 기업으로 무려 89%나 저평가이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bullish 패턴인 역 헤드앤숄더가 잡혀있는 기업으로 호재 뉴스가 결국 터졌으며 내부자 매수도 포착된 종목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이제 오랜만에 또 매크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우는 ISM 서비스 인덱스부터 해서 ISM 서비스 프라이스 페이드 인덱스까지 전부 다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강하다는 쪽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ISM 서비스 인덱스의 경우는 컨센이 52.0이었는데 53.4로 나오면서 여전히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특히나 ISM 서비스 페이드 인덱스의 경우는 56.7 대비해서 64가 나오면서 무려 7.3이나 컨센 대비해서 높은 수치가 나와버린 것입니다. 7.3이라는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보기 위해서 과거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7.3이라는 부분은 이번에 프라이스 페이드 인덱스의 수치가 컨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괴리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2012년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시기 외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괴리감입니다. 지금까지 연준이 금리를 5.25%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이스 페이드 인덱스의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컨센 대비해서 이렇게 큰 격차가 나왔다는 것을 보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결국 3월 금리 인하율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8%까지 하락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꽤나 큰 변화입니다. 잘 보시면은 원래 3월 금리 인하율은 이렇게 100%가 넘었는데 계속해서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결국 18%까지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사실 주가가 달려주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제 곧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12월 달의 연준의 발표 때문이었는데 그게 딜레이 된 것입니다. 사실 달러의 흐름을 보면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달러의 지표를 보시면은 이미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가 잡혀있는 상황으로 차트 관점에서 달러가 반등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제 달러는 어느새 10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달러가 하락한 이유는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의해서 이렇게 달러가 가파르게 하락한 것인데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달러는 미리 알고 이렇게 상승으로써 반영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 그어놓은 104.2달러 이상 위치의 달러는 안착해 주었기 때문에 달러는 적어도 105달러 이상까지 갈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 이렇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 따라서 이렇게 107달러까지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반적으로 달러와 S&P 500의 지표는 서로 반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요. 파란 색깔 차트인 달러가 상승을 하면은 S&P 500은 반대로 하방력을 받고요. 반대로 S&P 500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S&P 500은 상방압력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S&P 500은 그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달러와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달러가 105달러까지 계속 올라간다고 했을 때 과연 S&P 500이 계속해서 버텨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페의 경우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곳에는 제가 분석하는 모든 차트의 종류들을 카페에다가 제가 기재함으로써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한국 주식을 대상으로는 무료로 밸류에이션 요청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코스피를 대상으로는 섹터 로테이션 현황 또한 틈틈이 공유드리고 있고 미국 증시 일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어쨌든 너무 늦었는데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